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파이썬 수업에서 조교로 활동하고 있는 박건우라고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빠르게 주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선택했던 주제는 쿠팡에 있는 닭가슴살 제품 데이터로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검증하는 주제였는데요. 사실 주제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저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쿠팡에 닭가슴살을 검색을 하면 나오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들 하나하나마다 들어가고 이제 엑셀 파일 병렬로 띄워서 엑셀 파일에 브랜드는 뭐 홀리닭, 그리고 제품명은 맛보기 팩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가격은 11,250원, 이런 식의 데이터를 제가 하나하나 손으로 옮겨 적어서 데이터를 만들고 분석을 했었는데요. 어, 사실 이번에 조교로 활동을 하면서 교수님께서 조금 예전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공유하는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영상을 공유해서 학생들이 조금 편하고 쉽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사실 조교 입장에서 이렇게 뭐 데이터 수작업으로 노가다 해서 만들어서 분석하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조금 웃긴 것 같고, 근데 또 공공 데이터도 좋지만 사실 쿠팡이나 유튜브 같은 내가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보는 데이터를 직접 다뤄보는 게 얼마나 재밌는 일인지 아무래도 4년 동안 경험했던 게 있다 보니까 이런 경험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쿠팡이랑 유튜브에서 데이터 수집해오는 코드를 제가 조금 구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직까지 뭐 주제를 선정을 하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주제를 선정했는데 뭐 아직 음, 떠오르는 가설이 많이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영상 보시고 뭐 쿠팡이나 유튜브 데이터 가지고 조금 재밌게 프로젝트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수집하는 것부터 분석까지 한 번에 한 큐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일단 그 전에 필수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이 웹파이썬 프로젝트 IPY 및 주피터 노트북 파일의 맨 처음 셀을 먼저 실행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셀을 실행을 시켜주면 이 데이터 수집이랑 데이터 분석하는 데 필요한 라이브러리, 예를 들면 넥슨 게임 하는데 필요한 넥슨 플러그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노트북에 다운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하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저는 이게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미 뭐 만족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설치를 했을 때는 뭐 막 로딩바 뜨면서 이렇게 쭉쭉쭉쭉쭉 이렇게 다운되는 게 뜰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완료되시면 뒤에 부분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다려 볼까요? 네, 이렇게 다 설치가 되면 이미 노트북에 그 어떻게 보면 파일이 다 설치가 된 거니까 이거는 다시 실행할 필요가 없는 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아예 딜리트로 없애버리셔도 좋지만 뭐 혹시 나중에 또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컨트롤 A 누르고 컨트롤 물음표 누르시면 전체 주석 처리가 돼서 다음에 실행됐을 때는 그냥 이 코드들은 전부 다 무시되는 상태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코드를 모두 돌릴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이제 쿠팡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와야겠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코드 자체도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해서 주석을 하나하나 다 달아놓기는 했어요. 근데
다른 분들 영상이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된다고 해서 제가 이것까지 설명을 드리면 조금 눈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네, 데이터 만드는 방법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 자체를 그냥 실행만 시켜주시면 이 터미널에 제품명이라고 뜰 거예요. 제품명이라고 뜨면 검색하고 싶으신 제품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닭가슴살이 되겠죠? 그리고 검색할 페이지 수 같은 경우에는 쿠팡에 들어가서 이 닭가슴살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이 검색을 할 수 있는 페이지 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닭가슴살은 27페이지까지가 끝이네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쿠팡에 있는 모든 닭가슴살 제품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여기다가 27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뭐 한 10페이지만 가져올래 그러면 10페이지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일단 10페이지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프린트 할지 말지가 나오는데 이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 데이터를 수집을 해올 때마다 제가 터미널에 띄울지 말지를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맹 이렇게 적어주시면 데이터를 수집을 해왔을 때 나오는 그 값들을 하나씩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기 위해서 그냥 페이지 수를 하나로 줄여서 보여드릴게요. 닭가슴살 한 페이지 프린트 해주세요. 해서 돌리게 되면 첫 페이지가 나오고 제품 링크 수집을 하면 제품 정보를 크롤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제품이 다 하나하나 크롤링이 되게 되고 여기서 만약에 이 제품이 실제로 잘 크롤링 됐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URL 컨트롤 눌러서 실제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제가 만들어놨던 데이터가 바뀔 수가 있어서 조금 수정을 했고요. 음, 해주시면 네, 이렇게 검색 순위 1순위는 뭐 하림 닭가슴살 블랙페퍼 머시기라는 게 있었고 얘에 대한 데이터가 잘 수집됐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URL이 나와 있는 부분에 컨트롤 누르고 클릭 아이고, 눌러주시면 실제로 그 웹페이지가 로드가 되게 되고 웹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봤을 때 일단 브랜드 할인 잘 나왔고 할인 닭가슴살 블랙페퍼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제품명까지 잘 크롤링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가격 이제 39,270원 10g당 196원 이것도 잘 크롤링 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상품평 수까지도 14,071개 정확하게 크롤링이 된 걸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와우 할인가가 없음이 있는데 이게 와우 할인가가 있는 제품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와우 할인가가 55,980원으로 이거는 할인가가 있는 제품이네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실제로 뭐 조화닭 더 어쩌고저쩌고 이 제품은 쿠팡 판매가도 있고 와우 할인가도 있게 되고 쿠팡 판매가도 62,220원 와우 할인가도 55,980원 이렇게 해서 데이터는 이제 잘 수집이 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사실 이 수집 같은 경우에 제가 세 페이지 기준으로 한 10분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노트북 성능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기 때문에 각자 원하시는 만큼 페이지 수 설정하고 뭐 프린트 안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다 냉 말고 그냥 아니 이렇게 적으셔도 프린트 안 되게 설정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냥 개인 선호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 부분은 그냥 좀 스킵을 하고 미리 이렇게 돼서 다 돌아가게 되면 아마 이 같은 폴더 아래에 팡df라는 CSV 파일이 저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미 미리 저장한 CSV 파일 기준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좀 로드를 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앞에서 설치했던 라이브러리들이 있잖아요. 그 라이브러리 중에서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먼저 임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설치를 한 거랑 이걸 쓸 거다, 이 파이썬 파일 내부에서 쓸 거다라고 선언을 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단 판다스, 뭐 수업에서도 아마 배우셨을 것 같은데, 판다스라는 것을 통해서 데이터를 어떤 테이블 형태로 다룰 수 있는 어떤 도구로서 사용이 되는 애고, 이 워닝은 사실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분인데, 일단 이 판다스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다룰 때 그 내 판다스 자체적으로 좀 경고를 때리는 게 있습니다. 너 이거 데이터 수정해도 돼? 너 이렇게 수정해도 돼? 이런 식으로 자꾸 물어보는 경고문이 뜨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사실 뭐 고마운 경고지만 그 너무 많이 뜨면 조금 신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무시하는, 이 프린트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선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매트플라립이라는 그 그래프를 그릴 때 사용되는, 뭐 아마 2, 3학년 되면 무조건 쓰실 라이브러리 같은데, 그 라이브러리를 좀 그래프 만들려고 임포트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그래프를 그림에 있어서 이걸 만든 사람들이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이 그래프 안에 기본적으로 설정된 언어 자체가 영어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다가 한글을 표시를 해주려면 이렇게 폰트 경로를 실제로 이 라이브러리랑 연동을 시켜줘야 한글을 그래프에다가 입력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선택적인 부분인데, 어, 아무래도 한국인이면 한글을 사랑해야 되니까, 이 부분도 설정을 해주시는 거를 뭐 추천을 드립니다.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아마 그렇게 안 하고 코드를 돌리게 되면 그 그래프 제목에다가 한글을 입력했을 때 아마 네모로 다 블러 처리로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꼭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일단 데이터를 불러와야겠죠? 그러면 이 DF, 데이터 프레임의 약자죠. 그래서 DF로 선언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그냥 데이터라고 선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냥 간편하게 DF라고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프레임을 다루는 이 라이브러리 자체를 PD라는 이름으로 불러왔잖아요. 그래서 이 PD라는 이 클래스, 음, 어찌됐건 이 PD라는 객체에서 리드 CSV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리드 CSV가 이 CSV 파일을 그 데이터 프레임 테이블로 파이썬 파일에서 읽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거고요. 여기 안에다가 이 CSV 파일에 경로를 넣어주면 데이터가 읽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교수님이 조금 걱정을 하시던 부분이 그 가끔 여기다가 R하고 이 CSV 파일에 이 경로가 절대 경로로 복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 절대 경로를 읽어보면 이 웹파이썬 조교라는 폴더가 제가 만든 폴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상태로 해서 교수님한테 제출을 하게 되면 교수님은 이 파일이 읽히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웹파이썬 조교라는 폴더 자체가 교수님의 노트북에는 존재를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읽히지 않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 그 pangdf.csv 파일이라는 이 파일명 자체로 입력을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읽어야 이제 교수님한테 제출을 했을 때도 교수님한테 이 폴더 자체를 제출을 했을 때 같이 아마 자연스럽게 읽히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적었는데 안 읽힌다 하시면 아마 터미널에서 작업 경로가 잘못 인식되었거나 그런 걸 수 있어서 아마 VS 코드 껐다가 키시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안 되면은 바로 이제 교수님한테 SOS 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읽어오는 것까지는 완성이 됐고, 그럼 데이터에 뭐가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헤드, 데이터의 윗부분, 윗머리, 윗머리를 보여달라라고 선언을 하는 거고, 실제로 봐보면 0부터 4까지 총 5개의 행이 출력이 되게 되는데, 앞에 우리가 수집했던 브랜드, 제품명, 검색 순위, 그리고 쿠팡 판매가, 판매가 단위별 가격, 와우 할인가가 있는 경우에는 뜨겠지만 없는 경우에는 없음. 그리고 와우 할인가 단위별 가격, 당연히 할인가가 없으니까 넌 값으로 들어갔겠죠? 넌 값이 그냥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품평 수까지 잘 데이터가 수집이 된 걸 볼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컬럼명을 이렇게 한글로 적어도 상관은 없지만 이게 타이핑을 할 때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는 좀 영어로 쓰는 거를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의 이 열 이름을 바꿔줄 건데 그 과정이 데이터 프레임의 이 열 이름들을 이 리스트 안에 있는 애들로 바꿔줘라 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 하나, 이렇게 다 한꺼번에 바꾸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하나하나씩 바꿀 때는 뭐 리네임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간편하게 브랜드는 브랜드라는 영어로 바꾸고 제품명은 타이틀 그리고 검색 순위는 랭크 이런 식으로 1대1로 매칭을 시켜서 열 이름을 한꺼번에 바꿔라 라고 선언을 하는 거고 실제로 동작을 시켜보면 데이터 프레임의 열 이름이 영어로 브랜드랑 타이틀, 랭크 이런 식으로 1대1로 다 변환이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실 근데 내가 뭐 프로그램이 익숙치가 않아서 한글로 하는 게 더 편하다 하시면 이것도 컨트롤 물음표 눌러서 주석 처리해 주시면 그대로 한글 열 이름으로 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해볼까요? DF의 어, 제품명, 제품명이라는 컬럼을 보여줘라고 하면은 이렇게 국내산 닭가슴살 10kg 어쩌고저쩌고 여기 있는 값 그대로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컬럼 값을 영어로 바꿨다라고 하면 제품명이라고 했을 때 안 나옵니다. 왜냐면 이 열 값에 타이틀이라고 바뀌어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바꿔주면은 정확하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이 부분도 사실 앞에서 뭐 개인 선호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인데 뭐 나중에 가서는 아마 다 영어로 하실 테니까 영어로 미리미리 길들여 놓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가설 부분으로 넘어갈 텐데 사실 제가 프로젝트 제출을 할 때는 가설을 한 5개 정도 제출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설명드리는데 가설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사실 제가 듣는 학생의 입장에서 사실 관심도 없을 것 같고 그냥 어떤 플로우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조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2개로 좀 줄여왔고 그 2개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다른 분들의 강의에 비해서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어, 다들 하시는 것처럼 2배속으로 잘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도 2배속 잘 듣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설을 살펴볼 텐데 가설 첫 번째는 쿠팡 검색 랭킹이 높을수록 상품 평수가 많을 것이다 라는 가설이었고 이제 두 번째 가설은 제품 무게가 무거울수록 즉 이제 대용량 제품 하나에 10kg짜리 닭가슴살 제품이 있을 거고 하나에 1kg짜리 닭가슴살 제품이 있겠죠? 근데 제 이때 경험상 대용량 제품일수록 닭가슴살의 평균 가격이 낮은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데이터적으로 실제로 확인을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이런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설은 준비가 되었고,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될 데이터와 데이터의 출처와 데이터 내용을 살펴볼 텐데, 당연하게도 데이터 출처는 쿠팡이겠죠? 그리고 데이터 내용은 닭가슴살 제품 정보, 뭐 좀 세부적으로는 앞에 나왔던 컬럼, 이렇게 브랜드랑 제품명, 검색 순위 어쩌고저쩌고 이거를 하나씩 적어주시고 이제 교수님 입장에서는 어 저희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한 달 내내 봤을 테지만 교수님은 처음 보는 거다 보니까 여기서 한 번 더 헤드를 통해서 데이터 개요를 보여드리는 게 뭐 좋겠죠? 뭐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데이터의 기본적인 전처리를 수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쿠팡에서 실제로 검색을 하다 보면 앞에 나왔던 1페이지에 나왔던 제품이 뒤에 가서 또 중복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복되는 값들을 제거해 주라, 제거해 줘라는 그 명령어가 drop duplicate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 중복된 제품을 제거를 해줄 수 있는데, 잠시만요. 여기서 이렇게 해줘야겠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중복된 애를 떨궈내라고 명령을 하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서브셋, 부분 집합,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중복값을 판단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이 모든 컬럼 기준으로 중복값을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모든 값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 랭크 값에 걸려요. 랭크 값은 1위부터 끝까지 다 고유적인 값으로 매겨져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만약에 랭크를 넣어주면 하나도 안 잘립니다. 왜냐면 다 고유한 값이니까요. 왜냐면 국내선 닭가슴살 뭐 이 랭크 빼고 다 같은 값이라고 하더라도 걔는 랭크가 70위가 됐건 60위가 됐건 이렇기 때문에 뭐 겹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랭크는 빼고 저는 이제 제목이랑 이 제품 가격이 같으면 같은 제품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두 개의 열 값이 같은 애면 중복된 애니까 떨궈내라. 그리고 여기서 인플레이스라는 애가 나오는데 이거 인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프레임 자체를 그냥 바로 수정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어, 먼저 DF를 순서대로 출력을 해볼게요. DF가 0번부터 215번까지 216개 정확히 꽉 차 있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df 뭐 드랍 뭐 중복된 애를 떨거라 라고 선언을 하고 df를 확인을 해보면 이 인덱스 값은 215까지 있는데 얘네 중에 행은 193개래요. 그러면은 20 몇 개가 떨궈져 나갔다는 거죠. 근데 그게 중복된 값이기 때문에 떨궈져 나간 거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홀스로 바꿔주게 되면, 여기서 바로 출력되는 값은 193개. 잘 잘려 나간 것 같죠? 중복 값이 뭐 215개 중에서 20개의 중복된 값이 사라지는 거니까, 이거 데이터 프레임에서 잘 제거됐네, 라고 판단을 하고, 뒤에 가서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출력을 해보면 데이터 프레임은 그대로입니다. 원본 데이터 프레임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0번부터 215번까지 없어진 줄 알았던 애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인플레이스를 꼭 true로 해주셔야 얘가 실제로 이 데이터 프레임 안에서 삭제가 된다라는 거를 조금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이
0번부터 215번, 문제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이 0번부터 215번까지라는 인덱스가 조금 보기 불편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데이터 번호를 그냥 순서대로 보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라서 이 번호를 0번부터 192번까지로 다시 초기화를 시켜줄 겁니다. 오름차순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인덱스, 맨 처음 인덱스 번호를 리셋을 시켜줘라. 근데 인플레이스, 여기서도 인플레이스가 나오는데 이것도 데이터 프레임을 그냥 그대로 수정을 해라 라는 뜻이고 여기서 드랍 트루는 일단 드랍 폴스로 하고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인덱스, 원래 있었던 인덱스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생겨요. 내가 새로 만든. 왜냐면 오름차순으로 다시 나는 0번부터 번호를 매겼으니까 그 인덱스열이 하나 생기고 그 전에 있었던 인덱스열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이 원래 있었던 인덱스열을 좀 없애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드랍을 true로 해주면 원래 있었던 인덱스열은 사라지고 새로운 인덱스열만 남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사실 이거는 사실 좀 곁다리적인 부분이라 뭐 좀 불편하신 뭔가 보기 불편하신 분들만 적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나중에도 쓸 수 있으니까 좀 설명을 드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전처리, 중복값 제거까지는 끝이 났고, 이제 가설에 맞춰서 분석을 계획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데이터 분석해서 인사이트 도출하는 방법이 한 세 개 정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그래프를 통한 시각적 자료 해석,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통계적 지표. 통계적 지표라 함은 뭔가 평균값, 중앙값, 분산, 이런 값을 통해서 이 예를 들어서 우리 반 평균 키가 180에 있으니까 우리 반 키는 커. 이런 식의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통계적 지표나 그래프를 통해서 뭔가 주장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통계적 검정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조금 나중에 2학년 가시거나 해서 응용 통계학 같은 수업 들으시면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건 나중에 가서 파이팅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2-1번 가설을 분석할 계획을 이 가설 검증을 위한 방법을 토대로 세우면 일단 2-1번 가설 자체가 쿠팡 검색 랭킹이 높을수록 상품 평수가 많을 것이다. 는 거였으니까 여기서 필요한 건 쿠팡 검색 랭킹, 즉 이 랭크라는 열의 값이 필요한 거고 상품평 수, 리뷰 카운트라는 열의 값이 필요하겠죠. 저는 이 두 열 값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이 그룹마다의 통계적 지표를 통해서 이 검색 랭킹이 높을수록 상품평 수가 많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이제 2-2번 가설에서는 잠시만요. 2-2번 가설에서는 제품 무게가 무거울수록, 즉 대용량 제품일수록 100g당 가격이 저렴할 것이다. 라는 가설이 있었는데 이 가설을 증명을 하게 되려면 이 제품의 총 무게가 필요해요. 총 무게랑 100g당 가격.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100g당 가격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는 이 100g당 가격이랑 이 제품의 원가격을 통해서 이 총 무게를 알아낼 겁니다. 그거를 위한 데이터 생성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만들어낸 그 제품의 총 중량이랑 100g당 가격을 통해서 이 가설을 증명할 시각화 자료랑 통계적 지표를 만들어낼 겁니다. 이건 좀 밑에서 자세하게 듣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실제로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먼저 2-1번 쿠팡 검색 랭킹이랑 상품 평수, 그걸 위해서 저희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좀 필요한 부분만 빼올 겁니다. 여기서 이 코드를 조금 말로 설명을 해보면 df1이라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거예요. 이 2-1번 가설을 위한 df1입니다. 그래서 이 df1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 랭크라는 열과 리뷰 카운트라는 열을 빼온 서브 데이터 프레임이 데이터 프레임 1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하나만 하나의 열만 가져오고 싶다 하시면 if 랭크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셔도 되는데 저희는 두 개가 필요한 거니까 여기서 리스트 안에 리스트 형태로 선언을 해주셔야 제대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리스트에다가 하나로 해버리면 오류납니다. 그러니까 꼭 리스트 안에 리스트 형태로 내가 가져가고 싶은 열 값들을 선언을 해주셔야 제대로 서브 데이터 프레임이 선언이 된다는 거 확인을 해주시고 그럼 결과물을 확인해 보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랭크랑 이제 리뷰 수만 떼온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럼 이제 시각화를 위해서는 랭크는 이 df1의 인포 데이터 프레임의 대체적인 정보를 보여주는 함수인데 그 d타입 데이터 타입을 보면 랭크는 int 숫자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리뷰 카운트가 사실 여기서 개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이게 오브젝트 스트링이에요. 문자열 값이기 때문에 시각화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왜냐면 아니라 사실 그래프를 그릴 때 당연히 숫자 x축 y축에 문자열이 들어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리뷰 카운트라는 열의 값을 인트로 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리뷰 카운트에서 개를 없애고 또 여기서는 쉼표가 있으니까 이 개랑 쉼표를 없애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는데 여기서 어떤 예외가 생길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 밑에는 갑자기 쉼표가 아니라 뭐 온점으로 구분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갑자기 뭐 따옴표 이런 거로 구분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 모든 상황을 예외 처리하지 않고 없애주기 위해서는 저희 중간고사에서도 나왔던 isDigit이라는 함수를 써주시면 당연하게도 숫자만 뽑힌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사실 일부러 이걸 함수를 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사실 좀 어렵기도 해서 음, 스킵하실 분들은 스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 일단 데이터 수정을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포문으로 로인 df1의 특정열 리뷰 카운츠를 해주게 되면 하고 로우를 프린트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리뷰 카운트에 있던 값들만 다 출력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17개, 952개 이런 식으로 다 출력이 되게 되고 그러면은 이 로우 값에서 숫자만 추출한 값을 다시 이 열에다가 입력을 시켜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또 알면 좋은 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예시 데이터를 만들고 EX를 출력을 해보면 A라는 열에 1, 2, 3이라는 데이터가 생기고 B라는 열에 2, 3, 4라는 데이터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A라는 열의 값을 내가 만약에 뭐, 음, 7, 8, 9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A라는 리스트를 만들고 EX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A라는 열의 값을 A라는 리스트로 바꿔라고 명령을 하게 되면 EX의 값이 1, 2, 3에서 7, 8, 9로 바뀌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활용을 해서 이 리뷰 카운트에 있는 값들을 이 값들을 이 값들에서 숫자만 뽑아낸 애들을 리스트에 담고 이 리스트 자체를 얘에다가 재선언해 줌으로써 숫자만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봐보면 동작을 설명을 해보자면 only int라는 문자열을 만들고 여기서 로우 안에 로우에는 뭐 117개 뭐 이런 식으로 다 선언이 돼 있겠죠? 그 문자를 하나씩 돕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설명을 좀 스킵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중간고사 치셨으면 다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됐건 문자열에서 숫자만 뽑아낸 문자열을 만들고 그 문자열을 정수로 바꿔서 only int list라는 데에 담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 자체를 df1의 리뷰 카운트, 즉 이 열에다가 새롭게 재선언을 한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를 돌리고 df1을 다시 확인을 해보면 실제로 숫자만 남은 것을 볼 수 있고 117개, 952개, 13,760개 이거에서 숫자만 남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인포를 확인을 했을 때도 저희가 여기서 인트로 수정을 해놨기 때문에 두 개 다 데이터 타입이 인트로, 정수로 변환이 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시각화랑 통계 지표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코드 공유 드릴 때는 이걸 다 그냥 전처리를 해서 드릴까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교수님이랑 조금 얘기를 해보고 네,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식으로 전처리하는 코드를 여러분들이 뭐 굳이 꼭 이 코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어떤 데이터를 다루시건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이런 뭐 저희가 중간고사 때 실제로 배웠었던 부분을 활용하는 걸 보고서에 담으시면 아무래도 교수님 입장에서는 얘 봐라 라면서 조금 뭐 추가 점수를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시각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제가 맨 처음 메뉴에서 말씀드렸던 라이브러리가 매트플롯 라이브러리 이게 그래프 필요할 때 필요한 모듈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은 이제 그 모듈을 실제로 사용을 해서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그래서 이 매트플롯이라는 라이브러리를 PLT라는 이름으로 as PLT라는 이름으로 선언을 해주고 이 PLT라는 거로 플롯, 이 선그래프를 그릴 거다. 선그래프를 그려라. 근데 거기서 X축에 들어갈 값은 df1 데이터 프레임의 랭크 값이고 Y축에 들어갈 값은 df1의 리뷰 카운트, 리뷰 수. 그러니까 X축에는 그래프에 이미 보이듯이 제품 순위, 랭크가 들어갈 거고 Y축에는 리뷰 수가 들어갈 거다라는 거를 이 맨 첫 줄에서 선언을 해주는 거고 여기서 plt.xlab 라벨은 X축의 이름 선언해 주는 거고 Y축의 이름을 똑같이 Y라벨 해줘서 리뷰스로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 자체의 제목을 제품 순위와 리뷰 수의 관계라고 선언을 해주는 거고, 다 그렸으면 그래프를 보여줘 라고 하면 plt.show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한글을 출력하려면 위에서 그 선언을 해줘야 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실제로 이거를 선언을 안 해주게 되면, 응? 아, 이렇게 네모로 다 표시가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 꼭 한글 그래프에 넣으실 거면 표시해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글로 잘 출력이 되겠죠? 주석을 풀었으니까. 그럼 제품 순위와 리뷰수의 관계 이렇게 잘 해석이 되고, 사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메인은 이 부분이에요. 가설을 시각화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부분. 그래서 실제로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해보면 맨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그래프를 진짜 읽는 겁니다. 일단 1위부터 50위까지 리뷰수가 높은 제품이 다수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그 값들의 분산이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제품이 있고 낮은 제품이 너무 그 차이가 크죠. 이걸 보고 분산이 크다고 하는데, 일단 그 현상만 이렇게 짚고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맨 처음에는. 그리고 중간 그룹은 리뷰 수가 매우 적으며 오히려 180에서 200, 즉 후반부에 다시 리뷰 수가 높은 제품이 다시 등장한다. 라는 진짜 그래프를 그냥 읽는 단계고, 그 다음에는 그 그래프가 아니라 통계 지표를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 계획으로는 그래프 그 데이터를 세 개의 그룹으로 상중하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랭킹 상위는 예를 들어서 음, 여기서 설명이 돼 있는데 10개, 그러니까 10개의 제품이 있으면 0부터 9까지의 인덱스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한 그룹마다 3개, 3개, 4개씩 분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룹 1에는 1위부터, 그러니까 0, 1, 2, 즉 1위부터 3위까지가 1, 2, 3위가 있는 거고, 그룹 위에는 4, 5, 6위가 있는 거고, 또 그룹 3에는 7, 8, 9, 10위가 존재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어, 검색 순위가 높은 애들, 중간 애들, 낮은 애들, 이렇게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그룹 1에 있는 애들은 DF1의 아이언로크, 그 인덱스 위치, 그러니까 어, 행 번호, 행 번호라고 이해하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행 번호가 여기서 쉽게 생각해서 3에서 6, 9에서 끝까지, 6에서 끝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나눠진 그룹마다의 통계값을 확인을 해야겠죠? 그거를 위해서 가장 편한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함수가 describe라는 함수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룹 1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통계치를 출력을 해줘라 라고 하면은 일단 카운트 이 그룹 안에 있는 그 데이터 수가 64개고
당연히 리뷰 수도 64개겠죠? 그 다음에 평균 값이 그룹 1에서는 평균적으로 랭크가 32, 이건 필요 없다. 이건 필요 없고 평균적으로 리뷰 수가 9,000개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표준 편차. 이건 그냥 이거는 그냥 음, 이 지표만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카운트는 이 그룹마다 있는 데이터 개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미는 그 그룹에서 랭크 값의 평균값, 리뷰 카운트의 평균값, 그리고 STD는 그 표준 편차겠죠? 그래서 랭크 값의 표준 편차, 리뷰 카운트의 표준 편차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최소값, 그리고 25% 지점의 값, 50% 이게 중앙값이 되겠죠? 중앙값 네, 중앙값이 되겠죠? 그리고 75% 지점이랑 맥스, 가장 최대값. 그렇게 해서 다 그룹 1이랑 그룹 2랑 그룹 3를 다 디스크라이브를 출력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필요한 값이 제품마다의 평균적인 리뷰 수가 되겠죠? 왜냐면 그룹 1이 상위 그룹이고, 그러니까 그룹마다 상위, 하위, 중위가 나눠져 있으니까 저희는 상위 그룹의 평균 리뷰 수랑 중위 그룹의 평균 리뷰 수, 그리고 하위 그룹의 평균 리뷰 수를 비교를 해서 확실히 그 상위에 있는 제품일수록 리뷰 수가 많더라라는 것을 증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조금 문제가 그래프에서랑 조금 비슷하게 시각화 결과와 마찬가지로 평균 리뷰 수의 경우에는 상위, 하위, 중위,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했을 때는 상위, 중위, 하위 순서로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상위, 하위, 중위 이런 식으로 조금 순서가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거겠죠? 그러면은 이 그룹별 통계 지표 해석이랑 이 그래프 결과 해석을 합쳐서 최종적인 결과 해석을 내야 돼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가설 1의 최종 결론을 200개 가량의 제품을 분석을 한 결과 평균적인 리뷰 수의 경우 검색 순위 상위 그룹이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높지만 여기서 9,000개, 다른 데는 1,300개, 4,600개인데 여기는 못해도 2배가량 높은 리뷰 수를 보였죠. 그래서 평균 리뷰 수의 경우에는 상위 그룹이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높지만 그 표준 편차가 매우 크다. 따라서 검색 랭킹이 높을수록 리뷰 수가 많다라는 가설을 채택할 수 있을 정도의 경향이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여기가 메인이겠죠? 이 검색 랭킹이 높은 그룹 내에 소수의 그룹이 리뷰 수의 다수를 차지한다라는 현상과 50일을 넘어가는 순간 제품별 리뷰 수가 확연히 떨어진다라는 유의미한 현상을 발견을 했다. 그러면 이 현상을 기준으로 저희는 인사이트를 제안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현상을 가지고 이는 곧 다수의 사람들이 50이 넘어를 검색하기 전에 이미 앞에서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뒤로는 리뷰가 적게 생기는 것일 수 있다. 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라는 뭔가 유의미한 해석을 제시를 하면 교수님이 보시고 끄덕끄덕 하시면 높은 점수가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또는 쿠팡의 추천 시스템이 리뷰스보다는 다른 요인을 중요시하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서브적인 시사점까지 제시를 하시면 아마 데이터 분석적인 측면에서는 뭐 더할 나위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2-2번 가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번 가설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총 중량이 무거울수록, 즉 대용량 제품일수록 100g당 가격이 저렴할 것이다 라는 가설이었는데요.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총 중량이라는 값이랑 이 제품의 100g당 가격이라는 데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제품의 총 중량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간단한 비례식을 활용해서 제품의 총 중량을 구하게 될 거고요. 그 비례식 같은 경우에는 이 마크다운에 적힌 비례식과 같습니다. 오리진 유니 프라이스라는 열을 보면 100g당 550원. 근데 오리진 프라이스에는 이 제품의 가격이 5만 5천 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100g일 때 550원이면 5만 5천 원일 때는 이 제품이 몇 킬로그램짜리 제품이었을까를 역으로 알아낼 겁니다. 그래서 그 역으로 알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값이 오리진 유니 프라이스에서 뽑아낸 이 100이라는 단위, 그리고 550이라는 단위별 가격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오리진 프라이스에서도 저희 리뷰 수에서 숫자만 뽑아냈던 것랑 똑같이 55,0001이라는 스트링에서 55,000이라는 인트를 뽑아낼 겁니다. 그래서 그 2-2번 가설에서 쓸 데이터들을 2-1번이랑 똑같이 df2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타이틀이랑 오리진 프라이스랑 오리진 유니 프라이스만 따로 뽑아서 좀 서브적인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확인을 해보면, 타이틀이랑 뭐 오리진 프라이스, 오리진 유니 프라이스까지 잘 뽑힌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총 중량을 구하기 위한 좀 준비를 하는 과정이 이 로직인데, 이 로직을 조금 부분 부분마다 하는 용도가 달라서 그렇게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총 중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오리진 유니 프라이스라는 값이 무조건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열 중에 빈값 혹여나 100g당 얼마라는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그 행 자체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 과정이 이 한 줄에 요약이 되어 있는 거고,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df2라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떨궈내라. 뭐를? 이제 NA, 결집값, 비어있는 값을 떨궈내라는 거고, 그 떨궈내는 거를 기준으로 삼을 열이 오리진 유니프라이스라는 열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스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df2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뭐 수정을 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해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오리진 유니프라이스에서 만약에 이 값이 없다, 이렇게 지워져 있다면 이 행 자체가 제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제거가 되고 났으면 또 인덱스가 좀 꼬여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걸 조금 다시 리셋을 시켜줬습니다. 위에서처럼. 그러고 나면은 이제 100g당 얼마 얼마 이거를 전부 다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제 이 문장에서 100이라는 그 숫자랑 550이라는 숫자를 각각 뽑아낼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한 로직이 다음과 같은데, 어, 제가 앞에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의 한 열을 로우로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면 각 값이 나온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하면서 중간고사 때 나왔던 스플릿까지 활용을 할 겁니다. 일단 오리진 유니 프라이스라는 값을 순환을 하게 되면 100g당 얼마, 뭐 100g당 얼마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이 되겠죠. 그 부분, 그 스트링마다 당을 기준으로 나눌 겁니다. 그러면 가로 치고 100g,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닫힌 괄호까지 두 개로 나눠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나눠진 그 문장에서 문자열 슬라이싱을 통해서 이 괄호랑 g을 없애주고, 이 빈값이랑 이 띄어쓰기 부분이랑 이 어 뭐라지? 닫힌 괄호를 없애줄 겁니다. 닫힌 괄호랑 원까지 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까지 없애줄 거고, 그 과정에서 앞에서 이 컴마처럼 이런 게 이 100g당 가격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컴마를 없애주는 리플레이스를 활용을 해서 여기에서 여기서는 100이라는 문자열을 가져올 거고, 여기서는 550이라는 서브 문자열을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다
어떻게 됐건 숫자만 있으니까 그 값을 인트로 변환을 시킬 수가 그냥 그 값 자체로 인트로 변환을 시킬 수 있게 되고 그 변환된 값을 리스트에 다시 넣어줘서 그 df2의 유닛이라는 열은 이 only unit list라는 이제 100이나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00g당 얼마가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10g당 얼마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뭐 100이나 10이라는 숫자가 이 순서대로 다 들어가 있는 리스트로 선언을 해주게 되고 이 유니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뒤에는 550이랑 772 이 숫자들이 쭈르륵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고 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100g도 있고 10g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g을 좀 통일을 시켜주기 위해서 100g으로 변환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 유니 프라이스라는 값을 이 550을 100으로 이 유닛이라는 값으로 나눠주면 1g당 얼마인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게 10g이 됐건 100g이 됐건 1000g이 됐건 이 유니 프라이스라는 값은 그 g당 1g당 가격으로 다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값에다가 다시 100을 곱해주면 100g당 가격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유니 프라이스는 원래 이 원문장이 10g당 얼마가 되었건 10g당 얼마건 100g당 얼마건 그냥 100g당 가격으로 다 설정이 되게 되고 그러면 유닛은 전부 다 100g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통일을 시켜줬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 로직을 돌리고 나서 df2를 해보게 되면 여기서 유닛이라는 열이랑 유닛 프라이스라는 열을 새롭게 정의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없었던 두 개의 열이 생기게 되고 그 두 개의 열에는 이 문장에서 뽑아낸 100이라는 정수랑 550이라는 정수가 제대로 뽑히게 됩니다. 아, 정수가 아니라 여기선 플롯이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인포까지 보게 되면 그 유닛이랑 유닛 프라이스라는 숫자가 네, 그 계산을 할 수 있는 숫자로 변환이 된 걸 볼 수 있고 이 오리진 프라이스도 저희가 계산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 오브젝트 문자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리뷰 카운츠에서 숫자를 뽑아냈던 것처럼 똑같은 로직에다가 이 열 이름만 바꿔주면 열 이름이랑 데이터 프레임만 바꿔주면 똑같이 컴마랑 원이 사라져서 5만 5천만 남을 겁니다. 확인을 해보면 오리진 프라이스에 5만 5천 그리고 유닛은 100, 단위는 100 그리고 단위별 가격은 550원 이런 식으로 제대로 이제 분석을 할 준비가 그 총 중량을 계산하기 위한 준비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총 중량을 실제로 계산을 할 건데 위에 나왔던 이 비례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유닛이랑 유닛 프라이스 그리고 이 오리진 프라이스를 그대로 대입을 하면 총 중량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로직 그대로 여기다가 데이터 프레임 값으로 대입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한번 읽어보시면서 아, 어떻게 그걸 했구나 라고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돌려보면 타이틀이 얘는 10kg짜리 제품이었네요. 근데 100g당 550원이었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구해낸 제품의 총 중량이 10kg 정확하게 뽑힌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얘는 1kg당 뭐 5봉 1kg 5개. 그러니까 이 제품은 총 중량이 5kg라는 건데 저희가 만약에 타이틀에서 뭐 숫자를 뽑아내거나 이렇게 해서 구했다면 5kg라는 거를 계산을 못했겠지만 이 100g당 가격이라는 걸 활용해서 했으니까 이 타이틀에 있는 제품 가격이랑 동일하게 다 뽑아내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5kg짜리 한 개도 5kg, 1kg짜리 5개도 5kg 이런 식으로 다 정확하게 뽑아낸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오리진 웨이트라는 값이랑 저희는 유니프라이스라는 음, 유니프라이스라는 값도 정확하게 뽑아냈으니까 저희는 이 오리진 웨이트랑 유니프라이스라는 값을 통해서 가설을 검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조금 간편하게 하고자 df2라는 거에서
이 유니프라이스랑 오리진 웨이트만 뽑아낼 거고, 실제로 시각화를 해보면, 음, 아, 원래는 위에서 플랫이라는 그래프를 그렸었죠. 선 그래프를 그렸었는데, 이게 선 그래프로 보면은 조금, 어, 해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데이터 그대로 봐보겠다라고 하시면, 스캐터라고 그 플롯을 그냥 스캐터라고 바꿔주기만 하면 데이터를 그대로 점으로 찍어줍니다. 그래서 그려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는 제품의 총 중량이 높아질수록 그 100g당 가격이 낮아지는 걸 보여야 하는데 이 부분에 데이터가 너무 뭉쳐 있어서 그 경향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 왼쪽 위에 있는 이 값이랑 오른쪽 끝에 있는 이 값 때문에 이 그래프가 축소가 된 겁니다. 어찌됐건 얘네까지 보여주려면 이 데이터의 X축이랑 Y축이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조금 작아져 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래프를 이렇게 자를 겁니다. 30, X축은 30까지 자를 거고 Y축은 만까지 자를 거예요. 그거를 선언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는데 일단 Y축에 리미트를 걸어라. 그거를 0부터 만까지만 표시를 할 거고 X축에도 리미트를 걸 건데 이거는 마이너스 1부터 30까지. 그러면 얘네는 그래프에 표시가 되지가 않겠죠. 근데 여기서 왜 0이 아니라 1이냐 하면 0을 해서 그려보면 이 0에 접하는 애들이 좀 반갈돼서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보기가 안 좋으니까 마이너스 1까지로 해서 조금 보기 편하게 0을 한 칸 띄워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하면은 저희가 사실 원했던 만큼은 아니지만 제품의 총 중량이 높아질수록 뭔가 100g당 가격이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도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미약하지만 뭐 제품 총 중량이 높을수록 100g당 가격이 낮은 경향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 이번에도 통계 지표를 그룹으로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확인을 할 건데 어, 이전에는 랭크 값에 따라서 평균 리뷰수를 봤지만 이번에는 오리진 웨이트라는 그총 중량에 맞춰서 그 100g당 가격을 확인을 할 거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을 그 총 중량에 맞춰서 다시 정렬을 시켜줘야 됩니다. 원래는 그 랭크 값은 뭐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다 미리미리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총 중량이 이런 식으로 10, 5, 5, 5, 14 이런 식으로 좀 무작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5, 5, 5, 5, 10, 14 하면은 그 총 중량이 낮은 그룹, 이렇게 중간 그룹, 높은 그룹 이런 식으로 정렬됐을 때 나눠져야 제대로 그룹핑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그 오리진 웨이트라는 값으로 오리진 웨이트 10값을 기준으로 값을 정렬을 시켜주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걸 정렬을 시켜준 다음에 뒤에 그 툴을 출력을 하게 되면 오리진 웨이트가 0부터 60까지 쭉 순서대로 정렬이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제서야 이 그룹 1이랑 그룹 2, 그룹 3를 통계 지표로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목이 좀 아프네요. 그래서 다 돌려서 그룹별로 다 통계 지표를 추출을 해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마크다운에 정리를 해주시고 그 혹시 이거 하시다가 이렇게 그 뭔가 회색깔 박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1 옆에 물결 표시 있잖아요. 이걸 물결 표시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눌러주시고 두 개 해주신 다음에 적어주시면 이렇게 네모 박스가 쳐집니다. 이거 뭐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마크다운 작성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룹별로 평균 이번에도 평균 값을 활용을 할 건데 평균 중량을 확인해 보면 뭐 일단 오름차순으로 했을 때 얘네가 무게가 작은 그룹이겠죠? 순서가 0부터 60으로 돼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면 그 그룹 1이 1.52kg
평균 중량이고 평균 가격이 1871원. 이런 식으로 각 그룹마다의 평균치를 뽑아오면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일단 그룹 간 평균 총 중량과 단위별 가격을 확인을 했을 때 일단 확실히 그 총 중량이 높을수록 단위별 가격이 낮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실제로 이 무게가 낮은 그룹의 경우에는 무게가 하위권에 비해서 2배 정도 비싼 거를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가설 2번의 최종 결론을 보게 되면 그래프에서 해석했던 거랑 이제 통계에서 해석했던 거는 두 개를 합쳐서 인사이트까지 도출을 해낼 겁니다. 가설 2를 최종 결론 내보자면 200개 가량의 제품을 분석한 결과 뭐 제품의 총 중량이 높을수록 단위별 가격이 낮아진다라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심지어 총 중량이 가장 낮은 그룹 1의 평균 단위 가격은 다음으로 낮은 그룹 2에 비해 뭐 약 2배가량 비싸다. 이는 이제 제조업체에서 대량 생산 시 생기는 생산 비용 절감을 판매 단가를 낮추는 데 사용함으로써 제품의 세일즈 가치를 높이고 있다는 현상을 시사한다. 라는 식으로 인사이트를 조금 제시를 해봤고, 네, 여기까지가 사실 제가 준비한 가설의 끝입니다. 근데 이제 뭐 이후에 뭐 조금 더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 이제 그럼 제품의 단위별 가격이 낮을수록 판매량이 실제로 높은지 여기서 세일즈 가치를 높이는 데 사용한다고 예상을 했으니까 실제로 단위별 가격이 낮을수록 판매량이 높은지를 확인을 해보고 실제로 높다고 나오면 뭐 경제적 현상인 뭐 규모의 경제, 뭐 제품이 많이 팔릴수록 제품 단가가 낮아진다. 라는 식으로 조금 더 확장을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모순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1학년 텀 프로젝트니까 그냥 궁금한 거 위주로 신기한 거 위주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일단 강령상 뭐 설명드릴 부분은 거의 끝이 난 것 같고 네 저보다 더 재밌는 가설 많이 세우셔서 높은 성적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시청 기록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한 번에 조금 다루기엔 영상이 너무 길 것 같아서 유튜브 영상 이렇게 뽑아내는 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뭐 문서로 정리를 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